네, 연결해서 주도주 투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는 9시 30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언급이 됐던 삼성전자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최근 통과했다라는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죠. 개발 성공 후에 19개월 만에 이루어진 쾌거인데요. 이전에도 저희가 좀 다뤘었을 때 매니저님이 양치기 소년이지만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이 AI 메모리 싸움에서 다시금 일어났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3파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4.02% 오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네요. 오늘의 급등 쭉쭉 계속 잘 가줄 수 있을까요? 오늘 기준으로 현재가 83,000원입니다. 8만전자요. 정말 이 울림통이 좋은 이름이지 않나. 네. 9만전자, 10만전자면 더 좋을 텐데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도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HBM4 납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또 11만 원까지도 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11만 전자. 대박이죠, 그러면. 금방 갔네요. 11만 전자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3,400대죠. 잠시만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3,470인데 네. 3,500 넘어가서 3,600, 3,700 그냥 쫙 넘어가는 구간으로 열리게 돼요. 자, 근데 물론 11만 원까지는 아직은 의구심을 가지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먼저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도 저렴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이슈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 텐데 네. 지난주 기준으로 이외 신문사들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뉴스들이 먼저 나왔고 이 이후에 금요일 장 끝나고 그리고 주말까지 여타 신문사들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HBM3E 12단 테스트 통과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D램에 대해서 이미 안정성적인 수율과 개선세를 완료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분위기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통과를 했는데 납품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지금 공급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납품이 될 겁니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 있으니까 시장이 전일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가량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이 소식도 영향이 있었죠, 거기에도. 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이 재료성을 붙이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 12단에 대해서 테스트 통과했고 납품 공급을 하면은 그럼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이 단가에 대해서도 하향 압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가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SK 하이닉스는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대네요. 네. 윗골을 달고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급 과시화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연계 관련주 내지는 기판 사실 최근에 낸드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좋았습니다. 이 종목들이 현재 오늘 시장 내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급에 대해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가시화적인 구간으로 들어왔고 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서프라이즈 비율이 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맞추는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적을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엔비디아가 그럼 여기서 성장성 모멘텀을 더 챙기기 위해서는 그럼 단가 그러니까 이익률을 더 확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납품사라고 했었을 때 대형사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 그리고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네. 그런데 TSMC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납품 단가 내리려고 했더니 내려봐라 하면서 오히려 TSMC가 올려버렸습니다. 대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갔었고 이 이후에 HB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을 통해서 납품 단가에 대한 조정을 계속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왔었던 만큼 하이닉스는 물론 선단 공정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익 성장치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들어올 경우 성장치가 일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하이닉스인가요, 삼성전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물론 둘 다 지금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요. 둘 다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네. 그럼에도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할 거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삼성전자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자 차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주봉 기준 형태의 저항대 돌파하는지 여부를 계속 보시자라는 이야기가 가장 주요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흐름인데 여기 지금 83,000원대예요. 83,000원, 81,000원대인데 오늘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돌파하면서 그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떤 부분을 의미를 하냐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올라간 이격도를 지금 좁히려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코스피가 눌렸어요.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직 코스피로 과거에는 코스피가 거의 1대1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라는 구간으로 가려면은 네. 지금 못해도 9만전자 내지는 10만전자까지 가 있어야 돼요. 더 가야 하는군요. 더 가야 합니다. 이 자리를 이미 지금 저항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력도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온 구간이다라는 점 보시면서 U자형으로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많은 분들께서 89,000원 내지는 9만 원까지 목표가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의 또 타이밍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빠르게 연관 종목도 바로 보고 갈게요. 네. YC입니다. YC요. YC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과거부터 삼성전자 HBM3, 이 HBM 뉴스 있었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소부장들 지금 좀 눈치 보기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네요. 눈치 보기라고 표현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사실 YC나 삼성전자 연관성 종목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그럼 HBM 납품 단가에 대해서 하향 압박이 있잖아요. 하향 압박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이런 그런 납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단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로 먼저 쏴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HBM 납품 단가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할 것이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주가가 상승 내지는 하락 여부로 좀 판단될 부분인 만큼 지켜보시자. 저는 지금 아직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분위기 때문에라도 이런 YC 같은 종목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YC 같은 경우에는 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해 좀 수혜를 입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 정말 통과가 되고 납품이 된다면 전반적인 메모리 업계 단가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요. 오늘 장의 향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한번 유리기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SKC부터 PI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가요? 유리기판보다는 일단은 레거시가 주요 주축인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연관성을 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 그렇죠. 인텔입니다.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던 것이 인텔이고 주문량에 대해서 확대 공급 그리고 계약 건수에 대해서 나왔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인텔입니다. 네. 그래서 인텔의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요. 아직 오늘 장 내에서는 강세적인 구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에서 좀 넓혀보자. 일단은 지금 레거시가 강세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레거시까지 관심도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인텔의 흐름까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관심도 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원전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도주 때도 원전주를 이야기하면서 금요일장을 한번 보냈었는데 원전 관련해서 이런 이슈를 다뤘었어요. 원전 인프라 관련해서 뭐 확대가 될 거다. 미국과 영국의 정상이 좀 손을 잡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슈로 다뤘었는데 이슈는 이때 한번 다뤘지만 관련해서 오클로라던가 뉴스케일 파워가 미장에서 정말 계속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좀 브리핑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29%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23%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원전 관련 기대감 저희 이슈로 짚은 부분 계속 유효할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방산, 이제 조선 이런 큰 대형 계약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부 정권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줬었더라면은 지금 주가요 이미 8만 원 넘어가 9만 원 가 있죠. 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맞습니다. 종목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뭐죠? SMR, 오클로, 네, 미국 내 원전 관련주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기준으로 상승세 유지하다가 일단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럼 정부 정책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가 바로 9월 25일입니다. 25일 내일 모레네요. 네, 25일입니다.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원전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계속해서 운전 여부를 상정하게 됩니다. 원전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년이 지나가지고 23년도에 이미 가동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절성적인 부분이 있을지언정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잖아요. 평가고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리 2호기 다시 운전을 하게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원전에 대해서도 이전 민주당 정권처럼 탈원전 쪽으로는 그래도 방향이 완전히 기울지는 않겠구나라고 평가를 내릴 겁니다. 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전 시간에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 맞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분명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우리 집 앞에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 AI와 에너지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쏠려 있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고요. 정책의 방향성은 일단 기간적으로 좀 맞춰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또 방미길에 오르셨잖아요. 네.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협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있는 만큼 원전 투자 협력과 관련돼서 북미 투자가 확정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원전 방향성이 한 번 더 확정되면은 분위기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요. 원전주 계속해서 관심도 높여 보시면서 오늘 원전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9월 25일입니다. 3일 뒤네요. 글피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전주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들어가 볼 만한지 관심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우리가 지금 보성 파워텍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해외 수출량이 좀 높은 기업들 내지는 해당 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기술개발 협력하고 있는 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 4,13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주 중에서 우리기술이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과 함께 좀 1대1로 대응하거나 내지는 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그리고 우진엔텍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기술개발 협력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수출 이력이 좀 부각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원전주들이 전일 미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네. 이후부터 국내장에서도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정책적인 분위기를 맞춰주면은 추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길에 오르십니다. 또 방미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또 나토 정상회담과 네.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아직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확정적으로 지어진 부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지금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열려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관세와 그리고 3,500억 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매짐 지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이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좀 쏠려 있는 만큼 원전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현재 4,160원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매물대 돌파 시도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고가까지 돌파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원전주 안에서 우리기술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라인은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